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택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가 양도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들여서 계산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가 양도 양수가 함부로 하면 세금이 또 왕창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한번 알아보시고 꼭 전문가 저랑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부동산 저가 양도 이렇게 썼고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싸게 팔 때 하는 거겠죠. 제3자 간에 저가 양도 양수할 일은 없잖아요. 집을 팔 때 모르는 사람 제3자한테 팔 때는 아주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지만 자녀한테 팔 때만 저가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가 양도 양수 언제 하는 걸까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부모님은 자녀한테 집을 그냥 주고 싶잖아요. 공짜로 주고 싶습니다. 공짜로 주면 근데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김리치 씨가 5억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는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8천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10년간 증여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5억 아파트에서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4억 5천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면 9천인데 이게 저희가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1억까지는 10%, 네. 그 다음에 1억이 넘으면 20%입니다. 그래서 4억 5천도 1억까지는 10%를 곱하고 3억 5천까지는 20%를 곱합니다. 이걸 더해보면 8천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보통 9천에서 여기서 1천 뺍니다. 그러면은 8천만 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아무튼 세금 8천만 원 나옵니다. 제가 상담해보면 5억짜리 줄 때 8천만 원 정도 세금 나옵니다 하면 대부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8천만 원 누가 내야 되죠? 8천만 원 아들이 내야 됩니다. 자녀가 내야 되고요. 자녀는 이 8천만 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자녀들이 이 돈을 갖고 있어도 갖고 있는 돈 거의 전부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럼 증여할 돈 같이 주면 어떠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5억을 줄 때 요 세금 8천만 원을 함께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5억 8천을 이제 증여를 하는 거겠죠. 그럼 또 여기에 이제 증여세가 나옵니다. 또 세율 20% 곱하겠죠. 그럼 증여세도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한 9천에서 1억 사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 세금 또 어떻게 낼지 또 이렇게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8천만 원 먼저 1차로 증여하고 이제 5억으로 이제 또 증여를 합니다. 그래도 세금은 한 9천에서 1억 사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아들한테 그냥 매매를 하면 안 되냐, 팔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김리치 씨가 5억 아파트를 5년 전에 3억에 샀습니다. 아들한테 3억에 팔게 이렇게 하는 거겠죠. 또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보면 취득한 금액 정도 그냥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3억에 팔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3억에 샀다가 3억에 판 거니까 내 세금은 영원히 나오겠죠. 그래서 양도세 안 나오게 이렇게 팔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될까요? 세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이걸 못하게 합니다. 5억짜리를 3억에 팔면 이 3억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안 해주고 이 차이가 5% 또는 3억 차이가 나면 이 둘 중에 금액 중에 차이가 나면 그냥 다시 이 시가로 돌아갑니다. 5억에 5%는 2,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보다 훨씬 너무 싸게 팔았다고 봐서 그래서 싸게 팔아가지고 양도세를 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3억에 판 게 아니라 5억에 판 걸로 볼게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거니까 다시 원래 시가대로 할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억에 팔려고 했던 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5억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5억에서 다시 3억으로 해서 2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럼 이때 양도세 얼마 나오죠? 양도세 한 2억 정도 하면 요거에 대한 양도세 5,511만 원 정도 대략 나옵니다. 그럼 아까는 8천이었잖아요. 증여할 때 8천이었다가 매매를 해도 5,511만 원이니까 이렇게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가 양도 3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가 5억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5,500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증여세는 8천이었다가 5,500 낸 거니까 그래도 좀 2,500 정도 세이브가 된 거죠. 이렇게라도 해볼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저가 양도에서 양도세도 안 나오고 증여세도 안 나오는 거겠지만 세무사가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가 양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을 봤는데 이번에는 자녀 입장에서 세금을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무슨 세금이 나올까요? 저가 양도를 했을 때 증여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5억짜리를 3억짜리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증여세가 있는지 봅니다. 너무 싸게 팔면 증여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억짜리를 3억 또는 30%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증여를 받았다고 봅니다. 아까 양도할 때는 3억이랑 5%였는데 그 아들의 증여를 볼
볼 때는 3억과 30%를 봅니다. 만약에 이 금액에서 차이가 나면 증여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5억짜리인데 3억 5천보다 더 싸게 했으면 그 차액 금액을 증여를 받았다고 봅니다. 저희 김리치는 3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억 5천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3억에 받았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증여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아들이 증여를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에선 좋은 게 증여공제 10년간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증여세 여기 5천만 원 또 공제를 받아서 세금은 또 안 나옵니다. 증여세는 저가 양도를 해서 좀 유리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5억짜리를 3억에 판 경우 아버지가 양도세 내고 아들은 증여세를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마지막에 주의할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 양도가 특히 좋고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린치 씨가 김린치 씨 아들한테 파는 게 좋은 경우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게가 아니고 가라고 했네요. 자녀에게 하는 게 좋은 경우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김리지 씨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은 김리지 씨가 부당행위 계산, 그 복잡한 계산을 걸렸더라도 1세대 1주택은 우선 비과세로 봐주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어서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김리지 씨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아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게 아버지 생각에 이 한 채라도 빨리 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좀 가능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양도세가 안 나오니까 증여세 안 나오는 그런 좀 계산을 해서 저가 양도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김리지 씨 아버지가 별로 안 올랐거나 손실인 경우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취득가보다 시가가 높아야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별로 안 올라서 양도세가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1주택이 아니어도 2주택 이상이어도 지금 가능은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세가 좀 나와도 그냥 저가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양도세는 부모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여세는 자녀가 냅니다. 그래서 30% 정도 다운을 시키면 증여세는 안 나오고요. 양도세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세금 내면서 그냥 자녀한테 주고 싶은 경우에 자녀가 세금 내는 것보다 내가 내겠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하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가 양도 좋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요. 매매 대금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저가 양도 양수라도 돈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아까 5억짜리 아파트 3억에 매매하기로 했잖아요. 이 3억은 주고받아야 됩니다. 3억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냥 5억짜리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처음에 계산했던 8천만 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 대금 3억을 꼭 주고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매매를 하면 우선 믿어주질 않거든요. 증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매매 대금을 주고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대부분 세무사님들이 이것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서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양도를 해야 됩니다. 세대가 같이 있는데 집을 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분리된 자녀한테 꼭 양도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가 양도 양수가 매매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증여를 받는 자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증여 그냥 하는 경우랑 두 번째 저가 양수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더해보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세금 비교를 해보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매대금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해서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은지 또 다르니까 보통은 저랑 상담하시면서 세금 계산해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법인 제가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여기 가족법인 또 좋으면 가족법인으로 취득자금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좀 플랜을 세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저랑 꼭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